네, 안녕하세요. 장사스쿨 고객응대 스킬업 과정의 강사 최은정입니다. 오늘이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어떤 거에 대해서 저하고 이야기 나눴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시간에는 내가 고객을 생각하는 고객에 대한 마음을 한번 비틀어 보자. 고객에 대한 편견을 버려보자 라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두 번째 시간 같은 경우에는 나만의 전략적인 서비스를 만들어서 고객을 응대하자 라고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이것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첫 번째 시간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로 표현이었죠. 제가 여러분들이 항상 교육을 받을 때는 나 다 할 수 있어. 이렇게만 CS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만 고객 응대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교육을 받고 탁 뒤돌아서는 그 순간 머릿속은 새하얘지죠. 그래서 최대한 배우신 것들을 표현하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표현과 더불어서 제가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표현하시고 이것을 습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CS는요,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나를 만들어줍니다. 맨 처음에 고객 응대를 할 때는 들어오는 고객을 보고 내가 인사를 해야지, 밝은 미소로 응대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고객에게 응대를 하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표현을 습관화하시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객이 다가오면 안녕하세요 고객님 반갑습니다 라는 이런 형태로 바로 습관화돼서 내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최대한 표현하시고 습관하시는 거 머릿속과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세 번째 시간 고객과 같이 하는 가치 서비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사랑해 보셨나요?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이 아름다운 두 남녀가 사랑을 하면서 시간이 흐릅니다. 100일, 200일, 300일, 400일, 500일까지 흐릅니다. 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두 남녀의 사랑은 처음 사랑을 막 시작했을 때와 같을까요? 아니면 좀 사랑이 식었을까요? 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아니요, 다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둘의 사랑이 예전과는 다를 수도 있고요.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전과 지금이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다 이야기를 하죠. 강사님, 사랑은 변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변했다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정답은 바로 기대치에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기대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저한테 와서 막 연애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 둘이 정말로 사귄 지 한 딱 500일 정도 되는 커플이었거든요. 여자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분명히 연애 초기에 자기가 선호하지 않는 음식에 대해서 남자친구한테 미리 언지를 해줬대요. 이야기를 해줬대요. 오빠 나는 이것도 안 먹고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남자친구가 자꾸 이거를 까먹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연애 초기에는요. 한두 번 정도는 다시 말해줄 수 있었대요. 오빠 나 이거 안 먹는다 그랬잖아. 이러면서 다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는데 지금 1년 넘게 이 500일이나 사귄 이 시점에도 남자친구가 그것을 기억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그런 것조차 기억 못하는 남자친구가 본인에 대한 배려심이 얼마나 없냐면서 막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그들이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그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대치가 달라졌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이 사람이 기억을 못하는 것도 이해해 줄 수 있었지만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오랫동안 만났는데 아직도 이것을 기억 못하나?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섭섭함으로 드러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우리 매장을 방문했을 때는 그냥 음식만 맛있어도, 아니면 정말 직원들이 너무 친절해도, 아니면 깔끔한 매장 분위기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 매장을 처음에는 방문을 했지만 방문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리고 자주 방문할수록 음식도 맛있었으면, 서비스도 좋았으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깔끔해졌으면, 그러다 심지어는 시간이 더 지나가면은 내가 이 식당의 단골이야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가 이 식당의 단골이라고 지칭하기보다는 이 식당에서 나를 단골 고객으로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고객들의 기대치도 굉장히 시간이 갈수록 높아진다라는 거죠. 이 기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응대하시는 것과 모르고 응대하시는 것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기대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 서비스 패러다임, 서비스는 어떻게 변해 왔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처음 서비스가 시작할 이 시점까지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이 시대를 고객 만족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고객 만족 시대에는 약간 무작정하는 서비스, 무대뽀로 하는 서비스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칭했다면요, 이런 시대가 지나면서 고객 만족 시대에서 고객 감동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이 고객 감동, 이 감동을 인터넷에서 한번 뜻을 찾아보면은 크게 느끼어 마음이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고객 서비스에 크게 마음이 움직여서 구매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고객 만족, 고객 감동 시대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시대가 왔냐면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고객 졸도의 시대가 왔습니다. 만족시키고 감동시키는 걸로도 부족해서요, 이제는 우리의 서비스로서 정말 고객들이 깜짝 놀라서 쓰러질 만한 그런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시대가 바로 고객 졸도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요, 고객이 원하는 것만 충족시켜줬으면 됐습니다. 음식에 맛있는 것만 원하는 고객들은 음식이 맛있기만 하면 좋아했고요, 정말 서비스가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고객들은 서비스가 좋으면 그것만으로도 만족을 했습니다. 고객 각각의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그 한 가지의 니즈만 충족시켜줘도 고객들이 보기에는 이 음식점은 좋은 음식점, 이 미용실은 좋은 미용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다음 방문 시에요, 똑같은 니즈가 충족되지 않으면 이때 불만족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고객 만족, 고객 감동, 고객 졸도 시대도 아니고 어떤 시대가 왔냐면 고객 가치의 시대가 왔습니다. 무언가 눈으로 보여질 수 있는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머릿속에 무언가 가치 있는 서비스를 심어줘야지만 여기 서비스 정말 최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이때에는 고객의 니즈를 넘어선 감동을 줘야 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걸 해줘야지만 고객들이 좋아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성분들, 남자친구나 우리 남편이나 애인한테 명품 가방 받는 거 혹시 좋아하시나요? 요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실 것 같은데, 남자친구가 기념일날 명품 가방을 사줬습니다. 굉장히 신나고 기쁘죠. 그런데 이런 선물보다는요, 아무 날도 아닌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장미꽃 한 송이를 탁 내밀면서 오는 길에 이 장미꽃이 너와 너무 닮아 보여서 샀어 라는 이런 선물과 이런 멘트가 더 여성들한테는 감동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기념일도 아닐 때 큰 명품 가방을 사준다면 그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요. 생각지도 못했던 선물을 받았을 때 큰 감동을 느낀다라는 거죠. 고객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지도 못했던 서비스를 받았을 때 큰 감동을 느낀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감동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요. 즐거운 경험과 감동의 여운을 통해서 고객이 재방문을 한다는 겁니다. 즐거운 경험과 감동이 고객들을 재방문할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객 가치 시대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이 딱 3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강좌의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내가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바로 이 3가지입니다. 좋은 기업과 좋은 감동과 그 다음에는 좋은 자극, 무언가 고객이 짜릿하게 느낄 수 있는 자극까지 줘야지만 다시 고객이 우리 사업장을 방문하고 우리 매장을 방문하고 여기의 서비스는 정말 좋은 서비스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좀 이해가 안 되신다면 예를 한번 드려봐 드릴까요?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 한 5살, 6살 있는 이 가정의 주부들한테요 질문을 했습니다. 보통 주말에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나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주부들의 거의 60%에서 70%가 저는요 마트도 가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보통 외식을 많이 합니다. 가족들과 맛있는 걸 먹으러 가서 평상시 평일에 이야기 못 나눴던 것도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트는 왜 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이들하고요 남편이 마트 가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이들이 왜 마트 가는 걸 좋아하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요. 아이들이 마트를 가서 즐거운 이유는 딱 한 가지래요. 뭐냐면 바로 카트를 타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가 타던 카트와는요. 요즘 시대는 조금은 달라졌어요. 아이들이 어떤 카트를 타냐면은 그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트에 가면 자동차 모양의 카트들이 굉장히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 타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그것 타면 아이들이 좋아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거 보면은 부모님들의 기분도 좋고 그래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마트에 갑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렸어요. 아니 마트 가서 먹을 거 잔뜩 샀으면 집에서 밥해 드시면 되지 외식은 왜 하세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외식을 가면요 무언가 이야기 나누지 못했던 것들 가족들과 평일에 이야기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음식 먹는 것보다는 가족들과 즐거운 경험과 추억을 쌓기 위해서 방문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 음식점이 음식을 먹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곳이 될 수 있고 마트가 더 이상 장만 보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 남편과 즐거운 시간,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즐거운 기억과 감동과 자극입니다. 이 3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줘야지만 고객들이 만족하는 시대가 고객 가치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쫙 한번 보여드렸었죠. 고객 만족 시대, 고객 감동 시대, 그 다음에 고객 졸도 시대, 그 다음에 고객 가치 시대까지 왔습니다. 패션이나 다른 것에서만 트렌드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서비스에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해 오는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서비스를 해야지만 고객들이 좋아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혹시 몇 년 전에 CS 교육 받아보신 분들은요. 요즘 CS 교육 받으시면 조금 낯설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는 강사가 CS 교육하면서 고객들의 마음이 어떻습니다. 고객들이 어떤 서비스를 원합니다. 이것보다는 무조건적으로 강사가 말은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는 게 바로 CS 교육이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15도 인사, 30도 인사, 60도 인사 이러면서 강사가 막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사를 하고 있는지 인사의 각도를 잡아줍니다. 하지만 옛날에는요.
이런 서비스가 통했어요. 물론 이런 서비스가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대에 맞는 서비스 교육일 뿐이었습니다. 옛날에 교육하다 보면은요, 이거 여러분들 꼭 해보셨을 거예요. 강사가 이야기하죠. 안녕하십니까? 이야기하고 하나, 둘, 셋 하면 내려가시고 셋, 둘, 하나 하면 올라오세요. 강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똑같이 따라 하시죠.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셋, 둘, 하나. 요 인사하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인사요, 요즘의 매장으로 가지고 나가보세요. 고객이 저기서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셋, 둘, 하나. 이렇게 인사하고 오면은 우리 고객들 어디가 있나요? 저기 가고 내 눈앞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15도, 30도, 60도 인사 중에서 요즘과 가장 맞는 인사는 뭘까요? 그렇죠? 바로 15도 인사입니다. 간단한 목례로 고객과 눈 맞추면서 하는 인사를 고객들이 친절한 인사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게 바로 서비스 트렌드고 고객 가치 서비스입니다. 제가 가치 서비스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역지사지 마인드입니다. 어떤 배부른 아줌마가요, 길을 막 가고 있는데 어떤 꼬마가 와서 물어봤어요. 아줌마 뱃속에 뭐가 들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이야기해주면 이걸 이해할까 아줌마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뱃속에는 아줌마가 정말 사랑하는 아이가 들어있단다 라고 이렇게 아이한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깜짝 놀라더니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를 왜 먹었어요? 라고 아이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아이는 임신을 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했다라는 거죠. 이 아주머니가 조금 더 아이의 눈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아이가 어떻게 생각할지 알고 아이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다면은 아이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역지사지 마인드와 서비스 트렌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관찰할 수 있는 이 서비스 트렌드에 맞게 바뀐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냐면은 예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표 파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통카드를 많이 사용하면서 표를 사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표 파는 곳이라고 표기가 돼 있었어요. 이거는 누구의 입장인가요? 직원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표를 파는 곳이지만 고객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표 사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요즘에는 표 파는 것보다는 표 사는 곳이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자동 지급기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나 뭐 회사의 입장으로서는 지급을 하는 거지만 고객의 입장으로는 현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금 출금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타고 내리는 거기 때문에 버스 승강장, 그 다음에 신차 발표회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신차를 발표하는 거지만 고객의 입장을 봤을 때는 신차를 관람하는 거죠. 그래서 신차 관람회라고 이렇게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서비스 트렌드에 맞게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자라는 겁니다. 고객이 실제로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이거에 맞게 트렌드에 맞게 고객 가치 서비스를 전달하자라고 하는 게 이번 3강좌의 가장 큰 키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1강, 2강, 3강 고객 서비스 마인드에 대한 시간을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요, 파더와 여자 그리고 고객의 공통점을 찾아서 불만 고객들은 도대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불만을 제기를 하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사스쿨 고객응대 스크럽 과정 최현정이었습니다.